세이코의 고가 정책이 시작된 이래 세이코가 직면한 주요 문제점은 저가 제품과 고가 제품 간의 품질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장점이자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격 차이의 급을 수십 배에 달하게 하면서도 두 제품 사이의 가치 차이를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 정도의 배수로 느끼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한정판 모델들은 우수한 헤리티지와 더불어 고품질을 자랑하지만 반면에 일반 모델들도 그것에 비해 뒤지지 않을 만큼의 적정선의 품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이코는 한정판과 같은 고가 모델들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지만 가성비 좋은 모델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광고 없이 조용히 출시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전 리뷰드렸던 SSB 시리즈와 함께 잘 알려지진 않은 가성비를 극대화한 SRPH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더 타임 트래블러입니다. 오늘 리뷰할 브랜드는 세이코이며 모델명은 SRPH89K1입니다. 이 모델은 출시된 지 약 1년 반이 지난 제품이지만 아직까지는 주목을 받지 못한 점이 특징입니다. 이 모델이 저렴한 가격대의 일반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오히려 홍보가 없어 주목받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해외 시계 유튜버들에 의해 리뷰가 진행된 적은 있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이 모델이 상대적으로 생소한 모델로 남아 있습니다. 이 모델은 프레사지 라인과 유사한 디자인과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프레사지는 세이코의 중급 라인에 속하는 반면 오늘 소개드리는 모델의 경우에는 한 단계 아래의 라인에 위치한 모델로 보입니다. 이 모델은 저렴한 퀄리티의 브레이슬릿과 더불어 41mm의 약간 큰 직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들을 고려하고서라도 이 모델이 주목받아야 할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케이스는 드레스 워치로서는 다소 큰 편인 41mm의 직경을 가지고 있으며 러그 트러그 길이는 48mm입니다. 현재의 시장에서는 특히 드레스 시계의 경우 40mm 미민의 작은 시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는 추세이지만 이 모델의 케이스 크기가 40mm를 넘어서는 것은 다소 이러한 경향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베젤의 실측 직경 사이즈인 39mm를 고려할 때 실제로는 41mm보다 작은 수준으로 느껴지므로 큰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케이스의 폴리시 처리는 러그의 전면부와 베젤의 측면부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 이루어져 있어 번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촐한 느낌을 줍니다. 그렇지만 두께는 12mm로서 너무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적절한 두께를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케이스백이 튀어나오지 않고 평면적으로 처리되어 있어 착용감이 좋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착용 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이 가격대의 세이코 제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선택지인 플랫한 하드렉스 글래스는 이 모델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사파이어 글래스가 아니며 무반사 코팅도 처리되지 않았지만 플랫한 글래스의 특성상 빛 반사가 크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 모델은 세이코 알피니스트 SPB245보다 더욱 진한 올리브 그린 색상을 채택하여 가격 대비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또한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썰레이텍스처는 이 시계의 화려함을 더해줍니다. 12시 위치에는 세이코 폰트가 6시 위치에는 호불호가 심히 갈리는 프로스펙스 마크가 없어지고 깔끔하게 오토매틱 문구만이 남아있어 이 모델은 저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다이얼에서만큼은 매우 만족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바 형태의 인덱스는 중앙과 양쪽 패시면 총 3가지 이면을 주어 다이얼 대비 작고 가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빛 반사에 따라 반짝이고 있습니다. 이 모델이 심플하지만 심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핸즈의 피니싱을 상반되게 하여 미적인 효과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핸즈의 피니싱은 주변 환경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델의 핸즈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쪽은 빛 반사가 매끄러운 폴리시드로 마감되어 있고 반대쪽은 모래알갱이 같은 샌드 블래스팅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마감을 통해 핸즈의 입체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습니다. 한쪽은 빛 반사를 매끄럽게 하고 다른 한쪽은 빛의 반사가 더해지면서 세공된 부분의 경계선이 뚜렷해지면서 입체감이 부각됩니다. 이러한 디테일들은 일반적인 칼치멘즈보다 예리하며 이 가격대에서는 보기 힘든 만족스러운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크라운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5.5mm의 코인 엣지 처리된 부시풀 형태입니다. 크라운에는 로고가 없어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 부분은 세이코의 고가 라인과 차별화된 디자인의 일부입니다. 크라운을 조작할 때의 사각거리는 와인딩감은 좋은 편이며 부시풀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100m의 방수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은 세이코가 방수에 진지하게 신경 쓰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는 이 제품의 강점 중 하나로 꼽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브레이슬릿은 살펴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실망스러운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가성비를 고려해야겠지만 이 모델의 브레이슬릿은 너무 못생기고 유격도 심하며 마감도 상당히 어설픕니다. 차라리 해당 모델에 탑재된 브레이슬릿 대신 가죽 스트랩으로 교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행히도 이 모델은 20mm의 대중화된 러그 폭을 가지고 있어서 사이즈에 맞는 여분의 스트랩을 교체 사용하기에 딱입니다. 레더 스트랩을 사용하면 착용감이 편안해지고 시계의 전체적인 느낌도 훨씬 더 우아해질 거라 장담합니다. 스크류 타입의 케이스백은 무브먼트가 흔히 드러나는 엑스베션 케이스백을 채택하여 크게 볼만한 장식이 없는 기본 형태의 무브먼트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케이스백의 경우에는 시계를 처음 접하는 입문자분들에게 기계식 시계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겁니다. 케이스의 내부에는 세이코사의 4R35 무브먼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무브먼트는 튼튼하고 수리 및 교체가 쉬우며 일반적으로 41시간의 리저브를 가지고 있지만 고급 무브먼트에 비해 오차가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격을 고려해야 하지만 마이너스 20초에서 플러스 40초에 가까운 이 오차는 오차에 민감한 시계 애호가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에 이 부분은 유념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저렴한 가격대에서 기본적인 드레스 워치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는 모델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적당한 남성 사이즈의 케이스와 아름다운 다이얼 색감, 그리고 클래식하면서도 오묘한 디자인의 칼침과 핸즈로 이 모델은 기본 이상의 드레스 워치로 손색이 없습니다. 이 모델은 41mm의 직경을 가지고 있어 다소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6cm 이상의 보통의 손목 굵기를 가진 남성들에게는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입니다. 또한 드레스워치로서 예상되는 것과 달리 100m의 방수 성능을 갖추고 있어서 그레이마켓에 제시된 가격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높은 품질을 제공합니다. 이 모델은 기본 이상의 만족감을 선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모델은 그레이마켓에서 100불대 중반에 구매할 수 있으며 오늘 소개드리는 모델을 포함하여 총 4가지의 베리에이션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품명을 검색하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타임 트래블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